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오늘은 정치루킹도 더듬거리지 않았고요. 이인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너무 깔끔하게 진행을 하셔서 요새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치루킹 이인혜 이번에 제대로 얘기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굳어버렸어. 그래도 제가 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좀 이제는 그랬나요? 너무 빛을 늦었나? 발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인혜 기자의 이거 리포트라든지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와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친동생이 부산에서 이인혜 쟤 어떻게 발굴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대단하신 안목이네요. 죄송합니다.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네. 이래서 너무 축혀서 헤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만에 칭찬을 받아가지고. 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깔끔하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꼽혀져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네. 계속 계엄을 몰랐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몰랐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떡하니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열로 치면 한 2, 3위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상한데 몰랐대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본인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이 계엄에 연관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드러나고 있는 여러 진실들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이나 공소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에 박안수는 확실하게 이 계엄에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을 하고 있었고 윤석열의 큰 그림 아래 그리고 김용현의 그림 아래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박안수가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얼굴로 처음에 순진하고 순수한 얼굴. 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청문회에서 12월 5일 첫 청문회였는데 그때에 본인이 마치 그런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했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이중인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죠. 자, 저는 이제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태도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 게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계엄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게 좀 하나씩 드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엄 실행에 계엄 선포까지는 몰랐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기에 계엄 실행 과정에는 너무 적극적이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안수가 이제까지 했던 여러 내용들, 행적들을 좀 오늘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예, 계엄 몰랐다던 박안수 알고 보니 계엄 실행에는 엄청 적극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열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거 살짝 바꿔봤어요. 아까는 알고 보니 그러니까 막상이라고 했는데 막상이 아니라 알고 보니로 바꿔봤습니다. 이게 제목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계엄 몰랐다던 박완수 알고 보니 계엄 실행에 엄청 열정적이었다고 할 정도였군요. 네, 실제로 박안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실제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키지를 못하고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어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보다 상급자가 보직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상급자가 보직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사성장군이라서.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국방부 차관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서열상으로 보면은 국방부 차관이 별 3개에서 4개 사이라 그래요.
네, 세계에서 앞부분 거의 어. 앞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별 3개에서 4개 사이인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 일군 사령관보다는 높은 걸로 쳐줍니다. 하지만은 총장들보다는 낮은 걸로 봐요. 별 4개는 4개인데 별 4개 정도로 봐주긴 하는데 저기 그 지상작전 사령관 강호필 대장 같은 경우는 별이 4개지만 총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관급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4개 중에서도 총장이라고 돼야지 이제 장관급으로 치거든요. 근데 아무튼 차관이잖아, 국방부. 그러니까요. 나보다 상급자야. 못 건드려 이제.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서 물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박한수 방지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박한수는 남아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이 떡값도 받고 떡값도 받고 월급도 받고 다 받을 건 받으면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단 말이죠. 물론 네.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박한수가 불법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해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계엄 몰랐다던 박원수 알고 보니 계엄 실행 열정적이었다. 네, 그렇다면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네. 참.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박한수 씨가 원래는 별 4개를 달 상황이 아니라고 맞아요. 이 사람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을 4개를 떡 달았더라고. 그때부터 사실 말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윤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난 2022년 6월에 중장으로 8군 단장이 됐었대요. 네.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월에 대장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됐는데 2023년 10월에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대령으로 진급한 지 10여 년 만이라서 초고속 진급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대령된 지 10년이면은 나갈 때야. 나가야 돼요. 나갈 때예요. 그 이제 그 소령부터는 만 56세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중령이 되면 60세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령은 그러니까 60세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다 뿐이지 이 사람이 실은 장성 진급은 이미 끝난 거야. 물 건너 갔던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별을 달았다면. 근데 별 달자마자 하나, 둘, 셋, 넷까지 초고속으로 올랐던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치적으로 뭔가 뒷배가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진급 3, 4위 순위여서 이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은 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군 내부에서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지.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다들 왜 다들 그러냐. 놀랬겠구나. 알고 보니까 국군의 날 행사 때 윤석열을 위한 국군의 날 행사를 열어서 그래서 사성 진급을 한 게 아니었냐라는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 요거를 잘 치러주고 그걸 기획을 하는 바람에 그걸로 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군 내부에서 평가가 좀 호감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좀 네, 좋은 평가 있었어요. 인품이 네. 훌륭했고 저는 사실 진짜 사나이에서 되게 낯익은 얼굴로 보긴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괜찮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육사 동기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급이 쉽사리 되진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되어서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좀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렇게 장교 진급하는 걸 좀 봐왔어요. 그러니까 몇 부분이 있느냐면 별을 못 따는 분들,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별을 못 달지 능력이 좀 처진다거나, 저 사람 능력은 출중한데 왜 별을 못 달지? 이 사람 승질이 더 이렇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한데 왜 별을 못 달까? 예, 뭔가 하나 걸렸어. 안 좋은 게 하나 걸린 거예요.
뭐 사생활이 걸렸든 아니면 다른 뭐 음주운전이 걸렸든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쳤든 아니면 자기 부하 중에 누가 사고가 쳐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거야. 말해서 흠잡을 때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진급이 안 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박한수 장군 저 사람은 첫 번째 케이스에 속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뭐 좋게 평가하면 덕장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분이 일머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죠. 사실 그런 평가를 좀 받기는 했어요. 아무튼 뭐 네. 이 사람이 그랬는데 도저히 진급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별 4개를 달았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박한수를 정확하게 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하고 지난해 11월 달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박한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아, 국가조찬기도회에 가가지고 윤석열을 위한 기도를 해줬다. 네, 그래서 본인이 대표 기도 이제 역할을 했는데 아, 예, 예. 항상 예배 시간에 보면은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해서 그치, 오늘은 누가 교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 목사님이 직접 하십니다만 그때 성도들 중에 한 사람 보고 네, 뭐 집사든 하라고, 장로든 예. 뭐 누가 됐든 아무튼 중요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박한수 장군이었죠. 장군이 와서 총장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한다는 느낌이 들 네,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나 윤석열의 어떤 무속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참 대통령이라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해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좀 좋지 않게 보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는 항상 꼭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의례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주 반 뒤에 불법 비상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얘긴데 계엄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고 나서 잠깐 화가 치미는데 이거? 그러니까 네. 나중에 보고 나서 느낀 게 결국에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박한수 본인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계획을 같이 하고 있었던 인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법 비상계엄 일어날 거 뻔히 아는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그럼 이 얼굴이 2개, 3개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와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나오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합참의장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됐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국회 가면서도 계속 확인해 보는데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누가 맞는 건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근데 아니래요. 합참의장이 원래는 맞는 거래요. 그래 합참의장이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육군 참모총장? 근데 그것도 박완수? 이러니까 이거 뭐 의도가 있다. 뭔가 뭘 미리 정해놨구나.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2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지난번에 그 2018년 기무사 그 계엄령 문건 사건에 네.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끼고 계엄사령관을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육군이 아니라 해공군이고 또 합참의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뭐 학군이나 학사나 이런 사람인 경우는 네. 그러면 제끼고 그 육군 참모총장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딱 떠올랐어. 아 지금은 해군 참모총장이 그 합참의장이니까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가버렸구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합참에는 계엄 준비를 하기 위한 과가 있어요. 합참 민사작전처에 그 계엄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때 계엄 계획을 거기서 다 준비합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기무사에서 계엄 준비를 했다는 얘기도 다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기무사가 왜 계엄 준비를 해? 합참에 계엄과가 있는데 근데 지금 결국 보면은 합참은 다 제껴진 거야.
그러니까 기무사가 지금 방첩사가 됐잖아. 여인영이잖아. 그리고 박한수 그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아닌 자가 됐다면 이게 뭔가 이어진 맥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예,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박한수가 계엄 선포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건 여기서 명백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계엄 사령관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계엄 사령관은 그때부터 이제 그 계엄이 어느 정도 선포되고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 계엄 사령관의 역할이에요. 초기에는 계엄 사령관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계엄군 일으킬 계엄군의 역할이 쿠데타 세력의 역할이 세지. 계엄 사령관은 그 이후부터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박한수는 두 번째 스타트였던 거지. 이제 최초 출동 부대가 아니라 5분 대기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출동할 본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기한 건 맞을 것 같아. 네. 그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본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특전사하고 수방사가 움직였는데 근데 원래로 하자면 또 재밌는 게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계엄군에 포함이 안 돼요. 원래 계엄군에 안 들어와. 일반 상비사단에서 계엄군이 차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요들이 워낙에 수방사나 특전사가 그 병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 뒤에 본진으로 그런 박한서 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 들었을 때는 박한수를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킨 윤석열의 의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네. 그리고 왜 김명수가 아닌 박한수를 선택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니 그럼 실제 병력은 해군 참모총장은 육군 병력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여기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해군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있죠. 해군 참모총장도 해병대하고 UDT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편이었다고 생각해봐. 임성근 임성근 그렇지 네네네네. 그렇지. 걔가 일사단장으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걔가 해병대 사령관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 이제 합참의장 김명수가 계엄 사령관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종호나 임성근의 계획대로 갔으면 그렇죠. 근데 계획이 안 된 거야.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애를 썼을까? 사단장 하나 날리는 거 가지고 저 난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 결국 불법 비상계엄에서 그렇지. 계엄으로 연관시켜는 보면 그렇지. 원계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게 그래서- 안 되니까 맞아. 2018년 기무사 문건까지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 거야. 와, 그럼 진짜 박한수는 이 사람 더더군다나 이걸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으면 얘가 럭키 비킨 거야 얘는. 그랬던 거지. 근데 사실상 그러면 제가 뒤에서 언급하긴 하겠는데요. 노상원하고 깊이 그러니까 노상원의 큰 계획 안에 박한수가 핵심 인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시간들을 역추적해서 보면은 윤석열이 임성근을 쓰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거는 결국에는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그치. 윤석열 초기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이 날짜가 됐겠네요. 그날이었는지 몰랐을 수는 있고 초기 출동 멤버가 아니었을 수는 있으나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와, 이거 정말 예. 소름 좀 끼치는데요. 소름 끼치는 네,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랬던 것은 만약에 임성근이 해병대 사령관이었 됐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보면은 해병대 사령관 더 나가서 이 사람을 별 4개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네네. 별 4개, 해병대 사령관이 별 4개가 되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이 별 4개 되는 방법은 합참의장밖에 없어요. 법률상.
그러니까 이종호는 거기까지 봤던 거죠. 아니면 생각을 했던 거네요. 아니면은 윤석열이랑. 그걸 뭐 다른 계엄 세력들을 봤던가 아니면 노상원이 그 생각을 했던가 하여튼 해병대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특전사보다 해병대 움직이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 해병대 2사단은 김포에 있어요. 아. 김포에서 고속도로가 여의도까지 쫙 나 있죠. 5분 대기조 밟으면 2, 30분이면 올 수도 있거든. 헬기 타고 40분 걸리는 경기도 이천에서 헬기 타고 온 거 아니야. 그게 1시간 넘게 걸린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랬는데 만약에 김포에서 그 밤에 9시, 10시에 김포에서 차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2, 30분, 길어야 40분이면 의사당 도착해요. 한 300명 정도는 쉽게 동원했을 거거든요. 그럼 더 수월하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임성근이가 이제 나가리가 되니까 못했던 거야, 이제. 마지막까지 임성근을 전역을 안 시키고 붙잡아뒀던 거 하며 김계환 사령관도 끝까지 붙잡아줬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박완수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와, 그러면은 윤석열이 실제 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해병대부터 지금 박안수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더 한번 그러니까 좀 여러분 확인시가 되는 거네요. 생각을 해봐요. 군대를 움직이는데 육군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을 앉힐 수가 없죠. 정말 최악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이었으면 김명수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해군 출신으로 합참의장을 하면서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 될 뻔했는데 임성근이 나가리 되면서 그 자리를 박안수가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람도 꽤 오래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알고 있었다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나긴 하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른다고만 이제 잡아띄고는 있습니다만. 맨 처음 12월 5일에 네. 얘기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계엄군 국회 진입은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국 전 대표가 계엄군 포고령을 읽었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 다만 동의하는 과정에 전문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한테 법리 검토해야 될 것 같다 하고서 넘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읽어봤대?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순간적이지만 건가? 어떤 거네.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본인이 이제 어쨌든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잠깐 읽어는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으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법리 검토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자기는 나도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내가 계엄 사령관에 배정이 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맨 처음에. 모른다. 나는 모른다. 몰랐다. 난 내가 될 줄도 몰랐다. 계속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로부터 자기는 그 국회에 경찰들이 더 투입될 것을 지시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력 추가 투입하라라는 요구를 박안수가 했다는 거예요? 네, 박안수가 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 뭐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한데 예. 되게 충격적이네. 이게 검찰에서 특정을 지은 거예요. 박안수에 대해서. 하나씩 볼까요? 네. 네. 이게 하나씩 읽어드리면 검찰에 따르면 박안수가 3일 밤에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지시에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찰력 증언, 그 다음에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는 거고. 박안수가. 네네. 그렇게 해서 4일 새벽에 김용현과 여인영 전 사령관의 요청을 받고서는 국회 경찰력 증언을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경찰력 증언도 요구하고 재출동도 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707 헬기가 국회로 출동했을 때에도 그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도 박한수가 해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 보면은 그 헬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40분 정도 서울 주변 상공을 네. 맴돌고 있었거든요. 맴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허용해 준 사람이 그렇죠. 사실 여인형도 네. 저기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그 권한이 있어요. 해제 권한이. 근데 이진우는 또 그걸 안 해줘 또. 그러니까요. 미뤄요. 네. 근데 그거를 해제해 주라고 요구한 사람이 박한수죠. 박한수였다고 하는 네. 거죠.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쭈뼛하게 쓰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공역 통제는 미군이에요. 땅을 지역이라고 그러죠. 공중은 공역이라 그러거든요. 공역 통제는 미군이에요. 왜 미군, 특히 용산은 미군 통제를 받느냐? 미군 부대가 거기 있잖아. 그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미군 시설 때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미군도 그 공역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당시에 용산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인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에서 막았다는 거야. 공역 통제를 하는 미군이 막았다는 거고, 막고 있는 중에 쿠데타군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일부러 모른 척 안 했다는 거예요. 공역 통제권이 있어 실제로. MCRC인가 그 우리나라 저기 오산에 그 한반도 공격 통제소가 있어요. 그건 한미 공군이 같이 운영을 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계엄사령관 야 해줘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와. 그럼 이거 아찔한 거예요. 그거. 얘 중요한 역할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요 임무 종사자라니까요. 그 주요 업무 종사자야.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2차 계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불법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가 12.3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가결되고 네. 2시간 뒤에 그 계엄 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의 직책이 확인됐는데 그 34명이 박한수가 직접 전화를 해서 육군본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34명 정도,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 빠리빠리한 애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4명이 실제로 온 거예요. 그 왔죠. 맞아요. 왔죠. 예.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계엄군의 본진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계엄도 진행할 수 있었겠네. 1차가 실패를 했으니 본진이 이제 2차로 나갈게. 야, 출발. 이랬던 거네.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찔하다. 보니까 이 합참의 인원 부족하니까 부장, 실장, 지원할 차장, 과장 2~3명씩 모아서 올라와라. 이제 계룡대에 있는 애들 서울로 네, 보내라. 네.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고, 원래 이 사람이 어쨌든 그날 당시 12월 3일에는 본인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보통은 바로 계룡대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서울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한테. 그래서 서울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래요. 계엄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알았지. 그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좀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 지휘관이 자기 위치, 자기 지휘소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포스트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지휘소로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지휘소로 안 돌아가고 잠시 대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너 저기 계룡대 가지 말고 서울에 좀 있어봐. 그냥 내 했을 리가 없다고. 그냥 그것을 만약 그냥 아무 묻지도 않고 내 했다면 얘는 이제 별을 4개씩이나 달 자격이 없는 애들인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미리 언지를 받은 네. 거네요. 그렇죠. 언지를 받아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더 확실시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계엄 뒤에는
이실팔처를 꾸리면서 적극 가담을 했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엄 사령부를 이실팔처를 꾸렸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 본인이 직접 이거 했다는 거예요. 꾸렸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미리 미리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막 계엄이네.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뭐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이미 어느 정도 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얘긴데 수집 장소나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 이게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건데 수집을 하는데 네.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어디다 갖다 놓을지 전투 조직 내가 준비해 줄게. 박한수 이거였던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전투 조직 지원할 때 이 박안수를 중심으로 해라라는 게 노상원의 계획에 이미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출동 부대 말 그대로 우리가 5분 대기죠 얘기했는데 5대기는 뭐 저기 뭐 박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갔을는지 모르겠으나 이때 본진은 하여튼 간에 이제 선봉 부대는 다른 애들이지만 본진은 박안수가 네. 담당한 거다. 네, 그렇죠. 그게 확실시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러네. 실제적으로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여의도를 2, 3주간 봉쇄하고 수집소를 운용해서 단계별로 구치소로 이동 수용한다거나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핵심에 박안수를 쓰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의 계획에 있었던 거고. 노상원 계획에 사형 무기징역을 한대요. 근데 네, 그거를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 그러면서 개새끼 아니야 이거 이런. 그러면서 그 계엄 작전 지휘할 그 지휘소를 어... 운영하는 사람이 핵심이 박안수였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고. 야. 그다음 밑에 게 이제 좀 어이가 없는데 이 계엄 해제를 건의하니 일머리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일머리 없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본인이 이제 누구한테 일머리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면 권영한 합참 계엄 과장이 네. 즉시 계엄을 하자라고 건의를 했대요. 아 해제하자. 해제 이제 가결되고 나서 그랬는데 당시 박안수가 그 건의를 듣고 일머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계엄 해제 안 하는 방법 아니면 2차 계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엄 과정이면 말 그대로 이 업무 담당자 실무를 원래 이 담당자 원래 얘 거야. 이게 얘 건데 얘가 와가지고 저기 해제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야 너 왜 일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 일이 되게끔 대일 좀 해야 될 거 만들어야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해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된다. 해제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이제 봤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죠. 아니 그럼 우리 제목 너무 부드럽게 달았어. 얘 뭐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계엄 알고 보니 박안수가 주동자 핵심. 주동자 핵심인데. 아 얘가 본진이네. 네. 계엄군 본진은 박안수였다 이거야? 아니 지금 저한테 너무 화내시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네. 근데 진짜 이 박안수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내란을 해책하는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 다음으로 그 역할을 아주 실효성 있게 수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안수가 지금 구속돼서 뭐 재판을 받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계엄 몰랐다던 박안수 알고 보니 계엄군 본진이었다. 본진이었다. 본진이네 맞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무섭다. 그러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그렇죠.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박안수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나서 국회에 나가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던 척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바보 코스프레 한다고 우리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바지 사장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바지 계엄 사령관인 줄 알았지 이 사람이 뭐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했나 보다라고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란의 주요한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여러 일들을 벌였고 어허. 이 사람이 실제로 검찰에 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에 관련된 또 진술을 토해냈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뒤통수를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네, 자기 살겠다고 윤석열 뒤통수를 또 때리는 듯한 배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 그 발언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야, 제목을 아예 이렇게 바꿔봤어요. 바지인 줄 알았던 네. 박한수. 알고 보니 계엄군 본진이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썸네일 잡을 때 계속 몇 번 바꾸셨죠. 그랬죠. 한 4-5번 바꾸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네. 네. 아유. 4-5번 바꾸셨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썸네일 바뀌는 거 보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근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차 사실 계엄. 지금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저는. 설마 하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똥 밟은 표정을 하면서 나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단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리고 지가 본질이면서. 그리고 실제로 12월 4일에 오전 2시경에 이제 국회에 추가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추가 출동 지시도 얘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면 수방사 작전 과장을 맡았던 중령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건데 본인은 어쨌든 추가 출동 뭐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다.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그냥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추가 출동을 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참에 있는 사람들 계엄 해제하라 그러니까. 네, 34명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34명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계엄 해제합시다라고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일이 좀 되게끔 생각해봐. 왜 너 자꾸 이렇게 나오냐? 라고 야단을 쳤고 치고 예, 그 무렵에 야, 2차 투입 준비해봐. 계엄군 추가 투입 준비해봐. 라고 지시도 내리고 동시에 야, 계룡대에 있는 너희들 빨리 올라와. 그럼 얘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2차 작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네. 그렇죠. 그걸 보면은 착륙 작전도 보면은 1차 부대가 1파가 있고 2파, 3파 이렇게 오는데 얘가 2파, 3파였던 거 아니야. 그렇죠. 주력 부대는 얘였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1차에서도 국회 뭐 경찰력 증언이 됐든 뭐 헬기나 이런 부분들 다 승인해주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2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한 거고 야, 뭐야 얘. 무섭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윤석열에 관련된 진술을 한 게 그 2시 40분경에서 50분경 그러니까 가결되고 나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뒤에 벌어진 내용들을 진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가 2차 계엄 하려고 막 이렇게 지는 막 하고 있을 때 야, 뭐 통과시켜줘. 뭐 불러 올려. 야, 너 입 다물치고 일이 되게끔 생각해봐. 하고 있으면서 그 무렵에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이 한 일을 검찰에 가서 또 진술을 한 거예요. 윤석열을 좀 나락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윤석열이 계엄 해제 뒤에 법전을 한참 봤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박한수가 진술을 한 건데 왜 무섭다. 윤석열이 실제적으로 그 국회 가결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우원식 의장이 한참 이제 무조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한참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절차를 빨리빨리 좀 지켜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 그때 그 계엄 작전 상황 통제실에 그 안에서 김용현과 함께 계속 법전을 꼬투리 잡을 거 찾아봤던 거 아니야? 예, 예. 하나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 찾아보면서 근데 그 얘기를 박한수가 실제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요. 무섭다. 얘 진짜 무섭네. 그래, 박한수 정말 얘 그러니까
지도 그때 똑같은 짓을 하려고 준비 준비를 다 하고 해놓고 있었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는 자기는 쏙 것처럼 빠져나가고 네, 검찰에는 또 진술대로 하고 윤석열만 툭 밀어넣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난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다. 저는 바보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야 정말 야비하다. 이 군인이 맞아 이거? 군인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이 사람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군 생활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성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섭다. 야 사람 글쎄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 봐야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야 이런 사람 두고 하는 얘기 같네요. 와 진짜 무섭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이걸 그러니까 박안수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파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번 박안수를 정리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시간 순서별로 다 한번 찾아봤어요. 오.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또 계엄에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마치 순진한 것처럼 바지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계획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을 해제시킬 수 있는 보직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녹봉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있었던 거고. 야 무섭네요. 병력 출동 준비까지 시키고. 네.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진짜 무섭다. 그래놓고서는 나는 몰라요. 윤석열이 다 한 거예요. 사실 박안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도 언론에서 그렇죠. 예. 네, 지금 언론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 이 박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내란을 획책한 그러니까 사형감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동을 할 때 선봉 부대가 출동을 하고 본진이 출동을 하고 뭐 최종 후속 부대가 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기로 했는데 본진이 출동하기 전에 그 선봉 부대가 작살이 난 거여서 작전 실패 나가리 하고 본진이 출동 안 한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진 지휘관이 나는 몰라 이랬던 거 아니야. 상황이 딱 그 상황이네.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본질은 얘였다. 그렇지. 그래야지 계엄사령관이지.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괜히 계엄사령관이 합참부장 아니었던. 제끼고 이 사람을 계엄사령관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본인도 계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지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 이상으로 갈 생각을 했겠지. 그렇죠. 응. 계엄사령관이면 또 진짜 실제적으로 그 계엄이 성공했을 시에 지가 대통령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최고 권력인데 국무총리 다음이에요. 국무총리보다 더 셀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윤석열과 함께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절대로 고위직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놈 때문에 고위직에 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군데 보면은 저기 그 임종득 있잖아요. 이 사람도 가만 보면은 원래는 진급이 대령에서 잘 안 돼 있던 사람이야. 근데 윤석열 들어간다 갑자기 진급이 확 됐거든요. 막판에 갑자기 안 되던 사람이 진급이 확 돼. 대령 한참 달고 있다가 안 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진급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거야. 사실 대령부터 별 달 때는 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거든요. 능력도 사실 엇비슷해.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돼요. 능력보다 흠이 없는 사람이 진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뭐 임종득이나 뭐 이런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가서는 사람인데. 안 될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윤석열의 그 영구 집권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고 그 수많은 계획 안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나하나씩 포진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 말 맞다나 A급은 A급을 골라 쓰는데 B급은 C급, D급을 골라 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패급들을 모아놓고 그 패급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뭐 하나 주면서 야, 술 마셔. 한 잔 마셔. 본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 B급, C급들이 자기 밑에 사람 모으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술 페이 먹이고 돈 한 용돈 몇 푼 찔러주고 이권 좀 챙겨주면 이권 좀 챙겨주면서 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보면은 항상 보면 능력 없는 자들이 그런 짓을 골라서 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정말 좋은 거고 근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하죠. 근데 윤석열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와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이 착한 얼굴에 숨겨진 그 뒤에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악마 같은 면들이 악랄하네요, 악랄해. 있다는 건 요즘 보면서 사람한테는 그 악랄한 면이 다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사람의 그 악랄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같아.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혹은 권력을 실제로 쥐었을 때, 권력을 추구할 때 악마 같은 본성이 나오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어떤 욕망의 표현이 계엄령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어요. 9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하고 브루스 윌리스 등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영어로는 The Sig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상계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 영화 이름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브루스 윌리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 계엄령을 이렇게 막 유도를 해요. 근데 본인은 계엄령 절대 하면 안 된다 싶어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보면 뒤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 이게 왜냐면 저기 그 아랍 게릴라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계속해서 벌리는데 그래서 계엄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계엄령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뒤에서 이제 계엄령을 유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은근히 뭐 지원하기도 하고 은근히 뭐 부추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계엄 사령관이 돼요. 그 나라를 쫙 흔드는 거야 이제. 요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영화 99년에 만들었던 영화가 2025년에 대한민국에 지금 실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보다 더 악한 면들이 오히려 현실 속에서 많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안수라는 인물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정말 이 사람이 참 군인이라면 참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벌인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영구 집권과 더불어서 본인도 계엄 사령관으로서 똑같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렇죠. 그 군인들을. 그냥 나라 지키겠다고 온 군인들인데. 서글프네. 근데 참.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덴젤 워싱턴이 브루스 윌리스한테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네 부하들도 살인마로 만들 거냐면서. 근데 최종적으로 브루스 윌리스가 그 말에 계엄령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은 그 마지막 양심도 없는 거지. 그렇죠. 부하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지만 살겠다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응? 사실 박안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했던 거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밑에 있는 곽종근이나 이진우나 이런 사람 거의 살아나. 그쵸. 근데 이게 나는 몰랐네 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주도자는 곽종근이나 뭐 이진우나 여인영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후배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진우는 안 하니까 그 밑에 수방사 그 경비 1단장이 하고 있는 책임을 거고, 지게 되는 조성현, 거고. 네네. 여인형도 지가 안 하니까 그 밑에 각 처장들이 또 지금 덤탱이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별 하나 대령급에서 그래 내가 뒤집어 쓸게라고 나서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쓰겠다고 골라놓은 놈들 보면 참 패급들이야.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그리고 사람들.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 결국에는 윤석열이 한 짓과 똑같아. 아 참. 그래서 이 박안수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언론도 그렇고 좀 시민분들께서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박안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박안수가 계속 그 바지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건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실제 네.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계획상으로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네. 보니까 또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아, 예, 하지만 정말 네. 내용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군대 용어가 아직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군사 용어나 이런 게 제가 좀 읽으면서 막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늘어난 것 괜찮아요. 같기도 해요. 네. 나름 귀여웠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저기 그 군사 용어에 조금 어색해하는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오래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는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죠. 네. 아니요, 위로가 안 된 건 아니고. 네. 아, 그냥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해져서 갑자기 무슨 지금.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